한 25년쯤 전인 것 같은데, 그 통일교가 전 세계에서 무려 15,000쌍을 합동 결혼시키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다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데 같은 시각에 그 합동 결혼식을 열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그 한 풋볼 구장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한 4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그 구장 그라운드에서 그때 7,000명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 15,000 커플 중에 미국이 아마 7,000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거대한 규모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 근데 이제 그 객석 한쪽에는 그 계단같이 쫙 높다랗게 계단식으로 아주 멋들어진 그런 제단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는 물론 문선명 교주와 그 부인께서 무슨 명칭이 있는데 내가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딱 아주 옛날 한복 멋있게 이렇게 두 분이 차려입으시고, 그 한참 밑에 그라운드에는 7,000 커플이, 신랑 신부들이 전 세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들 전부 그 통일교에서 짝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대부분, 많은 신랑 신부들은 사진만 미리 보고 그날 결혼식 당일날 처음으로 대면하는, 참 희한한,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내가 알던 선배 형이 그쪽 사람들하고 무슨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나를 그야말로 대형 합동 결혼식 식순의 일부의 통역을 맡겨서 내가 그 워싱턴 DC에서 그 큰 구장에서 통역을 한 몇 분 동안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그 청소년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통역하는데, 야, 그렇게 큰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정말 내가 굉장히 쫄아가지고, 대개 우리가 쫄면 어떤 실수를 범하죠? 그냥 말이 빨라지잖아. 여유가 없이. 그냥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나서 내가 참 미숙하게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왜 꺼냈냐 하면, 그때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느낀 그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한 강력한 인간의 그 밑에 조아리면서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고 이렇게 단결된 지지를 보일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난 의아하더라고. 그 다음에 25년 fast forward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미국을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보십시다. 도널드 트럼프 지금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가 한 온갖 그 양반이 정말 지금까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한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자기도 분명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뉴욕의 최고 번화가인 Fifth Avenue, 오가 거리, Fifth Avenue에서 내가 누구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래도 나의 지지자들은 한 명도 나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대부분의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했는데, 정말 몇 년이 지나면서 쭉 보아오니까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정말 트럼프가 피프스 애버뉴에서 누굴 총 쏴 죽여도 실제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 같아. 한 명도.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사회학에서는 아마 이미 이런 현상에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규정하는 그런 게 있겠지.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학문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내 나름대로 내린 어떤 해석은,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어떤 강력한 사람 아래에 모인 군중에 합류함으로써
자기 자신 또한 그 거대한 강력한 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나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찾은 그 몇 스승들 중에 그 인도 분이신 사드구루, 내가 자기한테 전에 한두 번 언급했던 그 내 유튜브 스승 중에 한 분인데 직접 뵌 적은 없고,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그 해석을 하시거든. 자, 그러니까 그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사실, 진실 이런 게 다 실종돼 버리고, 그 악의에 찬 거짓 주장, 뭐 가짜 뉴스, 뭐 그리고 그냥 사회가 분열돼 가지고 그 배타적인 서로의 반목, 대립, 투쟁, 집단 이기주의의 횡행, 뭐 이런 게 지금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골마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쪽은 다 옳고 니네 쪽은 다 틀렸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온 사회가 지금 다 난리들인데, 이 사드구루 이분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지금 사회 병폐적인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조직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거지. 정체성에 있어서 동일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돌아가서 나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 때문에 부모도 그러잖아. 너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그래서 장난감이나 옷이나 행동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규정 지어주잖아 자꾸.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의 남녀 성 반반씩에서 거길 고향으로 우린 태어난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사실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존재하잖아. 그리고 그게 조화롭게 같이 존재할 때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뭔가 쓸모 있는 걸 창조하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남자다 여자다 하는 대로 우선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 어릴 때. 그 다음에는 뭐 직장, 우리 회사다, 뭐 우리 업계, 우리 업종이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이다, 뭐 보수다, 진보다. 난 정말 이거 미국 쪽, 나는 이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속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물론 진보 성향은 강한데, 그 미국의 흑인 코미디언 중에 되게 똑똑한 친구 중에 크리스 락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언제 자기 코미디 콘서트에서 그러더라고. 왜 도대체 보수 진보를 딱 한쪽으로만 가서 낑겨야 되냐 이거지. 아니 어떤 이슈에서는 진보일 수 있고 어떤 이슈에서는 보수일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과 반쪽처럼 쫙,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리석어. 사회도 결국은 개인의 연장선인데, 그러니까 사회도 어리석을 수 있고 사회도 미숙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친구의 얘기는, 나는 성매매 같은 거는 자유로운 게 좋으니까 성매매 같은 쪽에서는 나는 진보고 범죄 같은 데서는 나는 보수다. 그 말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느 동네, 내가 어느 학교 출신, 내가 뭐 그 어느 나라 사람 뭐 이런 거에 사실은 너무 목매어 있어서 독립적인 자유 개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사드구루 스승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그래서 정말 멋진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뭐 다른 어느 남자 앞에서, 혹은 뭐 여자건 뭐 사장님 뭐 이러면서 손을 비비고 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멋진 여자는 정말. 그러면서 그 사드구루 스승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그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과 합류해, 조직에 소속돼서 그 조직과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의 지상 최대 과제, 최고의 목표는 그 내가 속한 조직의 존속, 나아가서 발전, 그것만이 지상 최대 과제가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조직이건 크건 작건 무엇을 지향하는 조직이건 상관없이 소속되는 순간 나는 사라지고 마는 거야.
그분의 말씀이야. 100번 공감해. 100번. 그래서 그게 얼마나 폼나고 엄청나고 멋있고 강력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조직의 일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순간 나는 그것에 갇혀버리고 그것으로 정의되는 거야.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조크가 있었지. 공산주의가 좀 이렇게 지금처럼 사라지기 전 몇십 년 전의 조크인데, 그 영국 사람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마음에 호감이 가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런다지 아마. 그리고 미국 사람은 그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즉석에서 뭐 연애를 하자고 한다던가 내 기억에. 그리고 그때 소련 남자는 여자를 만났는데 호감이 가면은 당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린다. 그런 조크가 있었어. 법륜스님도 그 증문즉설에서 내가 몇 번 들었어. 몇 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필요한 때마다.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 뭐 무아사상이라는 게 내가 없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라고 규정지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정의,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드시는 게, 자, 차를 타면 승객이고 병원에 가면 환자고 학교에 가면 학부모고 뭐 또 가르치는 분은 선생이나 교수일 테고 군대에 가면 군인이고 식당에 가면 손님이고 뭐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이런 게 모두 다 그때그때 인연과 상황 따라 잠시 그 역할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지, 그게 계속되는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도 어떤 분은 뭐 오랫동안 뭐 총장을 하고 뭐 사장을 하고 뭐 장관을 하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와서도 자기가 그 직책인 것처럼 그 여운이 남아 그 속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와 진실로 만나지도 못하는 거라고. 군인이 군대에서 나오면 더 이상 군인 아니고 식당에서 나오면 손님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였다고 해도 이혼하면 더 이상 아니잖아. 그리고 애들이 자랄 땐 아이지만 크고 나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여전히 내 새끼, 아이고 요 조그말 때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졸업을 못하는 거야. 그 한때 추억, 과거로부터. 자, 그럼 이렇게 떠들고 앉아있는 나는 나는 내 자랑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 나는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는 결점으로 인식돼요. 내가 그 KBS LA 지사의 그 채용 면접 인터뷰를 할 때 항상 그래. 나는 다른 직장에서도 내가 받는 질문 중에 빠지지 않고 하나는 그거야. 당신의 경력을 보니까 어느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하네. 잠깐씩 있다가 계속. 그러면 이 직장에서도 별로 당신 오래 안 있겠네. 근데 그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저는 직장에 들어갈 때 조금만 있다가 떠나야지,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여기는 아니구나. 그러면 저는 더 이상은 문기적되지 못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어. 근데 입사했어.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100년을 살고 보니,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66년을 살고 보니 내가 그대의 인생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한 개만 하라고 한다면 어떤 조직에든 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스승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 그렇다고 독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같이 협업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공동의 어떤 그런 관심사적인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그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소속되지 말라는 거지. 소속되면 자유로운 자기의 개체로서의 존재는 끝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elong, 소속되지는 말라는 거야. engage, 같이 서로 연결해서 일을 하거나 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환영이지. 자, 그런데 이 독립계약직,
프리랜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거하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거, 회사나 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의 차이가 뭔가 하면 가장 큰 차이는 자기가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그 조직과 때때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리고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싶으면 진짜 실력을 쌓아야 돼요. 프리랜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 진짜 실력 갖고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조직 속에 있으면, 조직의 한 부분으로 있으면, 그러면 자기의 진짜 실력이 뭐 그렇게 별로 없어도 그 안에서 뭐 정치 잘하고 뭐 눈치 잘 보고 또 뭐 이래가면서 대강 버텨나갈 수가 있거든. 개인 독립계약직은 그게 불가능해. 실력을 쌓아야지.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자유가 오겠어? 요새 그러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정말 맞는 얘기야. 그러나 건강이 아주 최고로 있다고 해도 자유를 잃으면, 자기는, 우리 누구라도 우리가 자유를 잃으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 한순간도. 그러니까 뭐 부잣집에 뭐 며느리로 가고 사위로 가고 바라지도 마. 그거 지옥행이야, 지옥행. 자유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멋져 보이는 자유의 반쪽은 외롭고 춥고 고단하고 힘들고, 그게 그 반대 반쪽이야. 안락의 다른 반쪽은 권태고 관계의 반쪽은 구속이듯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한국에서 그 90대의 리무진을 갖고 청담동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만 그 루트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운수업체 사장, 내 고등학교 동기하고 내가 서울에 나갔을 때 어느 날 저녁에 흑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불쑥 물어보더군 나에게. 야 운영아, 너 버스 기사분들이 그러니까 투어버스건 뭐건 큰 대형 버스 기사분들이 하고 그 택시 기사분들의 차이가, 그 버스 기사분들은 일이 없어서 레이오프를 당해도 택시는 안 모신대.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은 일이 없어서 레이오프를 당해도 버스는 또 안 몬다는 거야. 같은 운송이고 승객을 태워 갖고 가는 거고 승객의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그 자기가 모으는 차량의 크기는 다르지, 버스와 택시가. 그래도 어쨌든 운전은 운전인데 왜 그게 스위치가 안 될까? 버스에서 택시로, 택시에서 버스로. 결론은 이거야. 버스는 그냥 기계처럼 습관처럼 직장에 나가도 돼. 맨날 거기 쳇바퀴처럼 맴도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루트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택시는 매일, 오늘은 또, 어제는 그 호텔 앞이 손님이 많았지, 오늘은 터미널 앞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자기의 루트를 개발해야 되고, 그러나 택시는 아무 때나 일하기 싫으면 세워놓고 낮잠 자도 누가 뭘 하지 않지? 버스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양쪽이 다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다 장점과 단점이 양쪽에 다 있는 거야. 사람마다 자기의 성품, 기질에 따라서 선택할 뿐이지. 누구는 결혼을 선택하고 누구는 독신을 선택하고 누구는 애 낳기를 선택하고 누구는 무자식을 선택하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어디에 소속되느냐 아니면 소속되지는 않느냐. 이제 우리의 일, 특히 직장이나 뭐 어떤 종교나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데서는 제발 그대요. 소속되지 마세요. 자유로운 독립 개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내가 그대의 인생 여정에 드릴 수 있는 한마디만 하라면 이거야. 그 한계령이라는 노래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 내가 참 불러드리고 싶은데 내 음치를 들킬까봐. 잘 나오는 날은 음치 아니야. 근데 그냥 읽는 것처럼
말씀드릴게. 거기 내 기억을 잘한다면 이거야.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마루 구름 몰고 다니며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이 산 저 산 구름 몰고 다니며 떠도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잘 있어.